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때가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장애물들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시리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와 국회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 국회의 슈퍼 갑질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정부 부처, 각 부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정부 각 부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 좀 한다 하는 대기업,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아니, 국정감사면 주로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왜 기업들이 그렇게 겁을 내고 대비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총수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 국회에 불려가기가 싫어가지고 국회에 불려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 해서 어떤 명분을 붙여가지고 일찌감치 해외로 나와가지고 국정감사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오는, 또 기업들에서는 이 국정감사에 대응하는 대응팀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그 기업의 아주 최우수 인력들이, 또 법률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국회의 이 국정감사의 기간에 이 불려가서 당하는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인으로 채택이 안 될 걸까 하는 로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도 힘이 모자라서 대상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순화시켜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또 그런 질문을 해서 답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호통이나 지대가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내게 해줄 것인가. 아주 기업들로서는 아주 큰 일거리가 생기죠. 그동안은 거진 정상적인 참 중요한 그 기업 활동이 다 중지되다시피 합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정감사를 하는데 우리 정부기관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간접적 영향하에 있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라는 걸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지정하는 기간은 전부 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 그 과정에서는 국정하고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관련되는 기업인들도 무제한하게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국정감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선 알고 이 제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있고 국정조사라는 게 있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의회, 우리나라 같은 국회, 입법부가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보조적 기능으로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실체를 파악을 해야만 국회가 입법작용이나 기타 다른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국정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국회의 권능에 부수되는 권한으로 이해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다 헌법에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거진 제한이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언을 듣고 감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죠. 우리 연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재헌헌법 때부터 최근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규정이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당초 재헌헌법에는 국정감사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정조사를 용어를 국정감사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이해를 했고 1972년 개정헌법에서 이것이 폐지되었고 1980년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정조사권만 되살아났다가 1987년에 헌법 개정을 합일 때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규정이 되면서 각각 다른 의미로 다른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명문으로 규정이 되게 됐는데 그중에 국정감사에 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그런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굳이 요새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갑과 을의 나라. 항상 둘, 셋 만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갑은 갑질을 한다 하는 용어가 생기게 될 만큼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는데 국회하고 행정부가 만나면 항상 국회가 갑이에요. 그런데 그냥 갑이 아니고 슈퍼 갑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대하는데 갑질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속말로 전혀 무리가 없는데 여기에 참 애매한 이 기업들이 같이 끌려 들어가서 고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데 이것이 초래하는 국력의 낭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국정감사하는 기간 동안 가령 정부의 기능이 거진 다 올수습되다시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추럭으로 몇 대불이 될 정도의 자료를 공무원들이 밤새 가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그 자료의 대부분을 보지도 않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의 대상 기간이 16대 국회에서는 한 370개쯤 됐는데 21대 국회 와서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705개로 늘어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국정감사의 대상 기간은 늘려가고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정인 채택 제가 이제 답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정인 채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 감사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뭘 감사했는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회 입법작용이나 예산심사에 무슨 도움을 줬는지 그 결과를 거진 알기 어려운 그런 감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다라고 이야기해서 전혀 무리가 없다 말이죠. 한번 국정감사라는 걸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도 이것을 갖다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건 폐지돼야 마땅한 제도다. 적어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계적 기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가 이거 없이도 다 국회가 충분히 기능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무한대 무제한의 무정량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이런 법이 제도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손실을 비교 교량해 봤을 때 후자가 훨씬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충분히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권한을 줄이는 헌법을 개정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의 대통령이 이걸 폐지하자 하는 법안을 내야 되는데 또 대통령인들 그거 내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폐지를 못하더라도 좀 개선은 해보자 하는 논의가 있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인 안이 아니겠느냐. 첫째로 대상 기관을 최소화로 해야 된다. 적어도 수용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또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인력으로 읽어낼 수가 없는 양의 서류 자료 제출 요구 트럭으로 실어 와가지고 사람 몇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직원들은 또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왜 하고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인 채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국정감사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의하면은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때 대상 기관이 되는 정부의 기관장들이나 혹은 정부 기관의 주요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직간접으로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기업의 책임자들, 기업주들 혹은 기업 총수들, 기업 경영자들 무제한으로 불러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여야가 합의를 보긴 봅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인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인으로 채택을 해요. 정인으로 채택되면 가서 국회에 가서 선서를 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정인이에요. 참고인도 아니고 이건 정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법률에 있어서는 정인이 되는 데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정인으로 채택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안 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리예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는 거는 참고인이지 정인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정인으로 가령 법정에서 불렀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그런 의미에 나는 정인이 될 수 없다고 얼마든지 정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국회가 부르면 무조건 정인이 돼야 돼. 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사람도 또 이 정인으로 부른 사람이 안 나오면 독촉장을 내고 그러다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이라는 걸 내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국회 직원이. 잡아와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거부하면 국회 모독죄라 해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유죄로 판결되면은 이 신체형밖에 없어요. 벌금형이 없어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형밖에 없는 그런 규정을 이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자유권의 가장 기본은 신체의 자유이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침해를 봅니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구속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판사가 즉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신체를 억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 이것이 국회가 스스로 저기들이 하는 일에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검사가 가서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나 국회의 동행명령죄에 해당돼 가지고 국회의원이 가서 국회 직원이 가서 잡아오는 거하고 신체 구속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당연히 이것은 헌법상 구속을 할 때
적용돼야 될 헌법의 원칙이 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저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 또 우리나라는 이 분과위원회 활동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원에 의해서 국정이 항상 연중 365일로 감사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도 이 개선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이 제도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국회하고 정부하고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기업으로 파급되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들은 거진 업무가 정지될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 발전, 자유기업주의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2015년에 롯데 상사가 쌀의 도정업에 진출하겠다 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참 쌀값도 내릴 수 있고 농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농민들 이익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국회가 국정감사 정인으로 채택해서 부르겠다. 그러니까 롯데 상사가 그때 이미 100억 가까운 투자를 하기로 다 상태에 있던 이 사업을 갖다 그러면 국회가 부른다면 안 하겠다. 우리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기업을 할 수 있는 이 헌법의 규정을 갖다가 정면으로 지금 침해하고 있는 위배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행위죠. 그럴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이 국정감사의 정인으로 불려나가는 거 거기 나가서 호통을 듣고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 또 국회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제시하면서 할래 말래 안 하면 기어코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말을 조금 실수하거나 하면은 위정을 했다, 고발할 땐 하겠다 등등으로 위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곧 조금 있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또 돌아올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지금서부터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21세기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됐다고 하는 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국회가 자기 본연의 기능이 아닌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슈퍼 갑질 하는 이런 행위가 그대로 용납이 돼서 되겠는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바로 당사자로서 국회에 어떤 정인으로 채택이 돼서 호출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인데 국회 농수산위가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한 내 의견을 듣겠다고 정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무역협회는 제가 협회 회장으로 가기 훨씬 전에 이 법안, 이 관련되는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그 법안에 대해서 무역업계뿐만 아니라 전 우리나라 모든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또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등 주요 경제단체와 연합해서 이 제도는 채택할 수 없다. 왜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없느냐. 채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걸 다 정리해서 국회에다 다 의견을 제시했어요. 해당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다 의견을 내보냈고 국회 의장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이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미 의견이 다 나가 있어요. 제가 정인으로 나가도 그때 나간 그 의견 이외의 의견을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부르느냐 말이에요. 물론 또 한 번 망신 주고 야단치고 하는 거 이외에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국회 정인 채택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정인이 될 수가 없다. 왜? 그 제도는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시행을 해봐서 내 의견을 들어야 사실 확인이 돼야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도대체 정인의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부른 거죠. 그렇게 3번을 정인 채택을 하고 호출하라 국회가 나오라는 걸 갖다 제가 거부하면서 마냥 거부만 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국정감사의 대상감이 아니다. 그러니 이 국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국회하고 우리 경제계하고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없는가를 하는 세미나를 혹은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강구해보자. 대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모의협회 회장으로서 공적으로 정식으로 국회 청원을 형태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청원하면 국회는 반드시 그게 답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국회법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의 언급도 없이 똑같은 정인 채택 통고를 하다가 그래도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 직원 한 사람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 갈 수 없다. 내가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지만 난 안 간다. 그리고 못 간다는 사인을 해서 돌려보내면서 저는 바로 헌법재판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100% 위헌이다. 국정감사에 관련되는 이 규정, 특히 국회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정인의 채택과 그다음에 이 동행명령을 갖다 법관의 영장 없이 사람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저와 협의해서 자 만약 국회가 이걸 고발하고 검찰이 만약 기소를 한다면은 정식으로 위헌을 전제로 한 재판에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리스크죠. 뭐 제가 교도소는 아니지만 이미 구치소를 가서 이미 위안행위 때 환란 주범이라 해서 참 충분히 고생을 했는데 잘못하면 그보다 더 큰 고생을 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했는데 결국 뭐 우리 검찰이 비교적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뭐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에 국회가 틀렸다. 이렇게 기소 중지를 해줬으면 좋은데 검찰도 국회의 눈치는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른 절차적 요건 뭐 등등을 갖다 들어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하고 뭐 국회도 항고를 포기하기 때 해서 뭐 그걸로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 개인적으로는 편해졌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참 이 국회에 이 말도 안 되는 슈퍼갑질을 하는 이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의 이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경제단체의 장으로서 이것을 갖다 헌법재판까지 가져가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위헌 판결을 얻어내려고 했던 뭐 당초의 목적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이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법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제가 이것을 갖다 위헌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더욱더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이 제도 하에서 이런 제도가 계속될 때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초래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약화가 얼마나 심한가. 오늘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사실상 있어야 될 경쟁력이 점점 쇠퇴해 가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금 5년 단위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이런 모든 근저의 배후에는 바로 이 시장 경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제도들, 시장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려면 너무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국회가 고쳐야 될 제도다. 국회도 정말 생각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스스로 이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된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걸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계속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회나 또 관련되는 이 정부의 관계자들도 또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